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바뀌는 2016 버전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 A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보다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유사하고 문제 3번에서 1번, 2번, 3번 문제가 있었는데 3번 문제가 기타 작업으로 넘어간 거 외에 다른 것들은 별반 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액세스 같은 경우에 메뉴가 2010 메뉴랑 조금 틀리기 때문에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분들은 2020년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2021년을 뭐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좋겠지만 여하튼요, 2020년에 다 마무리를 하시고 2021년에 새로 보시는 분들은 이 유형으로 나오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요, 잘생긴 이민한 블로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바탕화면에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그 문제를 일단 열어서 문제 화면이랑 같이 보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요? 70점이 합격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문제 1번 다 맞추고 2번에 1번, 3번에 1번, 2번에 1번은 폼 완성하기, 3번에 1번은 보고서 완성하기, 그리고 2번, 문제 2번, 문제 3번의 남은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추면 70점을 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두 문제씩 남은 게 아니라 세 문제가 남았으니까 좀 부족한 점수는 문제 4번 기타 작업에서 또 맞추시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시험 볼 때는 읽을 필요 없겠죠? 그냥 1번 동그라미부터 바로 가면 됩니다. 봉사기간 테이블의 기간 코드 필드. 봉사기간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요? 기간 코드 필드에 S-00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1개, 빼기 기호 1개와 숫자 2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야? 영문 대문자 1개가 들어가야 되고, 대문자는 크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영문은 뭘 써야 돼요? 레터의 약자. 레터와 뭐가 있었죠? 응? 입력 마스크에서 숫자의 필수는요 0이고 9샵은 선택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문자 영문자 한글은 뭐였죠? L이라고 했죠. 그쵸? 레터라고 했습니다. 이게 필수였잖아요. 그러면 영문 대문자를 표시해야 되니까 크다 L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기호가 빼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숫자 뒤에 숫자가 반드시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0, 0이 되겠죠? 그쵸? 세미콜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기호가 같이 저장이 돼, 저장이 안 돼, 이거잖아요. 그러면 빼기 문자도 저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기호를 저장해, 오케이 라고 했을 때는 0이고 보이기는 하지만 저장은 하지마 라고 하는 거는 1이라고 했죠? 그리고 1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은 없네요. 표시 형식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끝내줘도 되고 그 전까지만 해서 끝내줘도 되고 그죠? 1번 문제였고요. 필수인지 선택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꼭 좀 보시고 가셔야겠죠? 자, 1번 해결. 봉사 내역 테이블로 넘어갔으니까 봉사 기간은 닫아주자고요. 저장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봉사 내역을 디자인 보기로 열었어요. 시수 필드에는 1에서 8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그러면 시수 필드를 선택을 해서 숫자인데 유효성 검사 규칙에 어떻게 해요? 1에서 8까지의 정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between 1 and 8. 그죠? 요렇게 해주면 되고 한번 해볼까요? 저장을 하고 얘라고 하고 우리가 시수를 기준으로 여기에 9를 썼어요.
그랬더니 넣을 수 없어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8을 썼어요. 들어가죠, 그쵸? 여기에 값이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값을 입력을 해야지만 이게 작성이 되니까, 그럼 얘는 0.5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이 필드는 정수가 들어가는 값이니까 1에서 8까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요, 일단은 지워버리고 디자인 보기로 가서요. 자, 3번이요. 봉사 내역 테이블의 봉사 날짜 필드는 뭐예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기본값에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오늘 날짜. 뭔가요? now, date, time. 그럼 여기 date라고 쓰시면 되겠죠? 엑셀이랑 조금 틀립니다. 그쵸? 그래서 기본값에 이렇게 써놓으면 저장을 하고 보면 새로운 값을 입력할 때 오늘 날짜가 뿅 들어가 있는, 그쵸? 그러면 3번까지 해결이 됐고, 닫고 넘어갑니다. 재학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었어요. 재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학과를 선택을 해서 인덱스를 뭘로? 중복 가능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전에 다 했던 기출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왔다고 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락처 필드에는 뭐예요? 빈 문자열이 허용되도록, 빈 문자열 허용이 아니온데 얘를 예라고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1번 문제가 완성이 되고 저장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번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추가 기간에서 범위에 정의된 이름, 추가 기간의 내용을 가져와 봉사 기간 추가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요, 봉사 기간 추가라는 테이블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외부 데이터에 엑셀 파일이잖아요. 그쵸? 새 가져오기 및 연결, 이건 내보내기니까 새 데이터 원본에 파일에서 엑셀 파일을 찾아옵시다. 찾아보기. 제가 바탕화면에 옮기지 않았는데 그러게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DB 폴더 안에 있을 겁니다. 시험 보실 때는 거기 안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 있는 만들어 놓은 여기에 찾아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뭐죠? 추가 기간. 여기는 빼놨네요, 제가. 아닌가? DB 예제 1급 A형 추가 기간 열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는 체크를 해서 찾아주면 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테이블로 갖고 와야 돼 라고 했으니까 원본 가져오기 확인.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범위에 정의된 이름 있는 범위 표시, 추가 기간. 여기에도 똑같이 나오지만 여기에 있는 걸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왜? 문제에 이름이 정의된 추가 기간을 선택해서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다음으로 갖고 오고, 문제에 첫 번째는 열 머리 그림 체크하시고, 다음. 그 다음에 기본 키는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필드에 뭐 빼라는 말 없으니까 다음. 기본 키 없음. 다음. 테이블 이름만 뭘로 갖고 오시면 돼요? 봉사 기간 추가. 그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 되겠죠? 요거는 뭐 다른 얘기 없으니까 닫기로 하시면 봉사 기간 추가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고 우리는 5점을 더 따게 되겠죠. 자, 3번은요, 항상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 요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도 필요하죠? 봉사 내역 테이블이 있고, 봉사 기간이 필요하네요. 봉사 기간을 테이블 추가해서 갖고 와도 되고, 요렇게 봉사 기간을 빼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간 코드와 기간 코드가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맞으면 체크, 그렇지 않으면 언체크.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석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참조 필드 간에 변경되면 변경된대. 그러면 같이 업데이트죠? 읽어보시면 압니다. 다른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대요. 삭제가 아니죠?
이렇게 해주시고 만들기, 닫기, 저장. 이렇게 하면 우리는 30점을 땄잖아요. 그쵸? 액세스에서 DB 구축은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 데이터를 가지고 2번, 3번, 4번 문제를 풀기 때문에 뭐라고 했나요? 틀릴 수 없다고 했죠. 그쵸? 이 문제가 틀리면 뒤에 문제까지 다 영향을 미치니까 여러분들은 이 30점은 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봉사 내역 입력 폼을요,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이건 컬이잖아요. 그쵸? 얘가 아니라 폼을, 봉사 내역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양이 여기처럼 뿅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열어보셔도 되고, 열어봤더니 지금 얘는요 연속 폼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폼으로 바꾸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기간명이랑 봉사 날짜 들어가는 거 하나, 그쵸? 그 다음에 봉사 실수 여기 들어가는 거 또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문제 1번부터 5번 동그라미까지 진행을 해줍니다. 그쵸?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봉사 내역 입력 폼에 여기 밑에 정사각형을 따라 누르면 봉사 내역 입력 폼의 속성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데이터에 가면 레코드 원본, 이거는 봉사 현황이라는 여기 커리를 가지고 만들었네요. 그쵸? 여기 이 커리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형식에 기본 보기가 연속 폼이 아니라 문제에 뭐예요? 단일 폼으로 바꿔주시고, 2번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가 표시되도록, 그리고 레코드 선택기 탐색 단추 바꿔주시면 되겠죠. 3번 현재 폼에서 새로운 레코드의 추가나 레코드 삭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이건 뭘까요? 레코드 추가나, 여기 있네요. 데이터에 레코드가 데이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추가나 레코드 삭제가 가능하도록, 추가 가능, 삭제 가능, 바꿔주시면 1번, 2번, 3번이 해결이 되고, 본문 영역의 txt 기간명 레이블 옆에 얘가 txt 기간명이잖아요. 그쵸? 봉사 날짜 옆에 얘가 txt 봉사 날짜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하래요? 기간명과 봉사 날짜 필드를 바운드 시키시오. 쓰시면 되죠? 거의 뭘 쓰면 된다고요? 네이블에 들어가 있는 개를 쓰면 된다고요. 자, 왜요? 멈추지 마라. 다시 열렸어요. 자, 그냥 눌러서 할걸. 봉사 내역 입력 폼을 다시 디자인 보기 열었습니다. 다시 봐야겠네요. 그쵸? 여기서 형식이 연속 폼을 단일 폼으로 바꿨고, 레코드 선택기 라고 바꿨고, 별로 한 거 없네요. 데이터에 추가 가능, 삭제 가능, 요거 했죠? 그 다음에 4번에 우리는 여기에 제대로 합시다. 기간명이라고 썼고, 기간명.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써요? 봉사 날짜. 그쵸?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폼 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제대로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폼 바닥글 영역의 txt 총시수, 여기겠네요. 그쵸? 여기에, 여기네요. 여기 오른쪽. 총시수에 컨트롤에는 시수의 총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시수를 더한 다음에 총시수 땡땡 15라고 표시가 되도록.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서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다 쓸까요? 그냥 는 sum 시수라는 필드를 집어넣으면 시수에 해당하는 필드에 해당하는 합계가 구해지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뭐가 오면 돼요? 앞에 문자열이 총 띄고 시수 땡땡 띄고 102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문자열이랑 구분해서 써주면 되겠네요. 어떻게요? 근따옴표 총 띄고 시수 붙여서 땡땡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문자열 닫고 한 칸 띄고 연결연산자 한 칸 띄고 이렇게요. 그래서 폼 보기를 누르시면 총 시수 땡땡 한 칸 띄고 102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번에 1번 폼 완성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15점이니까 우리는 앞에 점수와 45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얘는 이제 요거 문제 풀으라는 얘기네요. 봉사 내역 입력 폼의 바닥글 영역에서 이 바닥글 영역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txt 봉사 실수 합계 컨트롤에는 학과가 회계학과인 학생들의 봉사 실수 표시되도록 dsum 도메인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봉사 내역 입력 커리에서 dsum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값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메인 함수는요, 조건이요, 뭐예요? 학과가 뭐예요? 회계학과니? 요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헷갈리면 뭘 보시라고요? 봉사 내역 입력.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커리를 열어서 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학과가 회계학과니? 이게 조건인 거고, 우리는 뭐요? 시수의 합계잖아요. dsum. 그럼 필드명은 실수가 되는 거고, 원본은 봉사 내역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은 학과가 회계학과야? 이게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도메인 함수가 나오면 우리는 저기에 공식을 써놓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가 들어갈 자리에 컨트롤 원본에 어떻게 써놔요? 자, 도메인 함수의 공식은요, 는 dsum이니까 어떻게 해요? 필드명, 원본,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써놓고 하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쵸? 필드명은 시수의 합계가 구해져야 되니까 우리 아까 원본 봤잖아요. 시수라고 쓰고, 그 다음에 문제에 보니까 뭐라고 어디 있다고요? 봉사 내역 입력 폼이 원본이잖아요. 그쵸? 봉사 내역 입력. 그쵸? 그 다음에요, 조건이 뭐였어요? 학과 필드의 회계학과였잖아요. 학과는 회계학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저장을 하고 폼 보기를 누르면 에러가 뜨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학과가 꽃다운표 쏴줍시다. 회계학과야.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요거는요, 우리가 호쌍 쌍호쌍 공식 설명을 할 때 생각나시나요? 여기 내가 학과라는 필드에서 회계학과를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 txt 학과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회계학과라는 문자열을 그대로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txt 컨트롤 안에 이 회계학과 문자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문자야 라고 생각을 해서 헛다운표를 쏴준다고 했어요. 여기 이 부분, 도메인 함수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호쌍 쌍호쌍 그 설명한 영상들을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거의 그 액세스 뭐 학원 따라하기 그 영상에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 한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영상쯤에 이 호쌍 쌍호쌍 공식 이거 조건 다는 미점 필터 조회 속성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꼭 보시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요. 문제 2번, 3번, 3번에 2번, 3번 문제를 풀 때 거의 기출문제 하나당 거의 하나씩 나와요. 하나 이상은 나오니까 이 조건 따는 이 부분이요. 나오니까 꼭 공부하고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해가 안 되시면요, 댓글에 남겨놓으세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5점 땄어요. 봉사 내역 입력 폼에 여기서 계속되네요. 학생 정보 CMD 요거네요. CMD 보기를 누르면 재학생 관리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여는 재학생 보기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오. 얘는요, 2007에서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코드로만 다 작성을 했습니다. 2010에서는
이 매크로를 생성을 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뭐 2016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 바로 하는 게 있고 매크로를 만들어서 지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엑셀에서 매크로 만들기 해보셨잖아요.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단추 만들어서 지정하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엑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쉬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에 재학생 보기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오가 아니라 그냥 재학생 관리 폼이 보이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코드 작성기로 하거나 매크로를 바로 거기서 만드시면 됩니다. 저장하지 않고요. 근데 그렇게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2007년, 2010에서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요? 매크로를 만드셔야죠. 만들기에 매크로.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저 단추를 누르면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폼 보기 형식으로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픈 폼이 되겠네요. 오픈 폼 이름은 뭐가 열린다고요? 재학생 관리 폼이 열리고 보기 형식은 폼 보기로 돼 있네요. 그렇죠? 폼 보기.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뭐 요게 뭐 학과가 회계학과야 라고 하면 써주면 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요거예요. 아니 있네요. 매크로 조건이 학번의 필드의 값이 txt 학번에 해당하는 재학생의 정보만 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에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조건 따는 거. 호쌍 쌍호쌍에서 우리 조건 따는 연습 많이 했잖아요. 엑셀에서도 우리 조건 따는 연습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조건을 만들 때 A 조건이야, B 조건이야? 얘가 AND로 연결됐어? OR로 연결됐어? 그런 것처럼 배열함수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엑세스에서도 얘는요, 학번이 txt 학번이니? 이거잖아요. 성별이 남이니? 직급이 부장이야? 거주지가 춘천이야? 이것처럼 학번이 txt 학번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쓰면 됩니다. 학번은 txt 학번이니? 매크로 만들 때는 호쌍 쌍호쌍 그 공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점점점 눌러서 경로만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얘 어디 있어요? 폼에 봉사내역 입력 폼, 로드된 폼, 봉사대역 입력 폼에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요. txt 학번을 더블 클릭해주면 여기 폼즈, 봉사내역 입력 느낌표, txt 학번 이게 뿅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조건도 했으니 끝났죠? 매크로를 저장을 합시다. 뭘로요? 재학생 보기. 저장을 하시고 우리는 이벤트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얘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걸려야 되니까 on클릭에 재학생 보기를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왜 이렇게 빨리 설명을 해요? 우리는요, 이전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 부분들은 마르고 닳도록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머릿속에 다 그려지실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학생 정보 확인을 눌렀을 때 김민아라는 학생이 뿅 되고요. 학번이 바뀌면 다른 친구로 바뀌겠죠? 자, 요렇게 하면 10점 땄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3번에 보고서 완성만 맞춰도 우리는 70점 합격하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엑세스 같은 경우에는 바뀐 게 별로 없네요. 그쵸? 문제만 3번 문제가 4번 문제로 넘어갔다. 이 정도 문제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하네요. 자, 보고서를 열 때는요,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쵸? 그냥 열면, 보고서 보기로 열면, 한 장의 보고서 형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야지 페이지 번호가 표시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 월이 2020년 2월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꿈나래 복지관이 한 번만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문제 주어진 대로 하면 요 모양이 되면 우리는 보고서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디자인 보기로 바꾸시고요. 문제를 풀 때는 우리는 디자인 보기. 자, 동일한 기간명 내에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도록 표시되도록. 얘는 따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룹화 및 정렬을 눌러서 그룹화 기준이 기간명이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정렬을 추가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뭘 해줘요? 내림차순으로 해줘. 쓰고 해제를 하면 1번 문제 해결되고, 페이지 머리글 영역에 txt 날짜 컨트롤에 얘네요. 그쵸? 얘의 형식이 표시 얘와 같이 형식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형식에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모양을 고르셔도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써요? 년 한 칸 띄고 M월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2월인데 02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MM월이라고 써야죠. 얘는 그냥 2월이라고 돼 있으니까 M월. 여기 있는 원자 표시는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간명 머리글 영역에서 머리글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그러면 우리는 이 기간명 머리글을 선택을 하고 여기 반복 실행 구역 어떻게 해요? 기간명 머리글 영역이 머리글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반복 실행 구역을 예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도 이 기간명 머리글이 남아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 페이지에도 기간명 머리글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4번 인쇄 미리 디자인 보기로 가서 본문 영역의 txt 기간명 컨트롤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아까 찾았잖아요. 기간명. 얘는 형식의 어떤 거요? 밑에서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5번 페이지 바닥글 영역의 txt 페이지 컨트롤에는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페이지 번호 자리에 바로 쓸까요? 는. 자, 3페이지 중 예시를 그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1페이지 이렇게 쓰고요. 3페이지가 전체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페이지의 복수로 이렇게 갖고 오시고, 페이지 중 1페이지 저걸 붙여야 되니까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한 칸 띄고, select from where like ampersand는 액세스나 비주얼 베이직에서 좌우로 한 칸씩 띈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문자열로 감싸주고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한 칸 띄고, 1페이지는 현재 페이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페이지라고 쓰시면 되죠. 페이지라고 쓰시고 1은 지워주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페이지를 큰 따옴표로 싸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요, 우리가 필기에서도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 인쇄 미리 보기로 열었을 때 3페이지 띄고 중 띄고 1페이지, 3페이지 띄고 중 띄고 1페이지 같잖아요. 그쵸? 요 부분이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이 예시를 보고 다시 고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풀면요, 이게 예시 문제라 되게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이전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풀었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봉사 내역 관리 봉사 내역 관리 폼을 열어서요, CMD 오름을 누르면, 오름 차순이겠네요. CMD 내림을 누르면, 온클릭을 하면 내림 차순으로 정렬이 되도록, 뭘 기준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 폼의 오더 바이 온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뭘 기준으로요? 시수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얘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오름 이 컨트롤을 눌렀을 때 온클릭 이벤트에 점점점 코드 작성기. 그래서 여기다 써주셔야죠. 미점 필터 쓰는 것처럼. 어떻게 쓰면 돼요? 미점 오더 바이는 어떻게 해요? 시수를
ASC 미점 필터 on은 true처럼 order by on는 tru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데샹트라는 메이커 아시죠? 그쵸? DSC는 내림차순입니다. 거기 ASC는요 오름차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점 메모리에서 명령을 해주는데 C수를 오름차순으로 해줘. 그래서 참이 되는 애들만 ON 켜줘,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Alt Q 한번 해보면 되겠죠. 저장을 하고 얘를 눌러서 오름차순으로 누르면 오름차순은 낮은 값부터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C수 2부터 나오네요. 제대로 됐네요. 내림차순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내림차순 컨트롤을 선택해서 점점점에 코드 작성기에 그러면 얘를 눌렀을 때가 되니까 다시 써봅시다. 미점 메모리에 있는 값을 어떻게 해요? order by 정렬을 해주는데 나는 C수를 기준으로 DSC 해줘. 미점 order by on은 true. 오토바이 on tru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Alt Q. 그래서 저장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내림차순을 정렬하면 제대로 되면 우리는 3번에 2번 문제까지 다 풀게 되겠죠. 자, 기타 작업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는 뭐 하나 두 개가 커리 작성 문제였고 하나는 코딩하는 문제였잖아요. 그쵸? 그 엑셀로 치면 사용자 정의 함수 같은 그런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문제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고 커리 작성으로만 다 돌려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문제들이 나와 봐야 알겠네요. B형 문제를 봐도 알겠지만 여하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25점.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 못딴 점수들을 따서 70점만 넘겨주시면 되겠죠? 자, 1번 봉사 내역과 봉사 기간 테이블을 이용하여 요양원 봉사 내역을 조회하는 하늘 요양원 조회라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우리는 하늘 요양원 조회 쿼리를 실행을 해서 이 결과만 보여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필요한 거 뭐? 봉사 내역, 봉사 기간. 봉사 내역, 봉사 기간. 얘네는 닫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행했을 때 뭐가 떠야 돼요? 봉사 내용. 봉사 내용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봉사 날짜. 봉사 날짜. 됐죠? 그런데요. 이렇게 쉽다고? 봉사 내역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봉사 내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했어요. 그쵸? 쿼리 실행 결과. 일단은 실행을 해볼게요. 문제대로 했으니까. 실행. 그러면 봉사 내용 급식 도우미 이렇게 돼 있고 날짜가 4월 16일 여기 돼 있어요. 그런데요. 레코드가 많네요. 그쵸? 자, 봉사 내역 테이블 요양원의 봉사 내역을 조회하는 하늘 요양원 조회 쿼리를 작성하시오. 봉사 내역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표시하시오.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하도록 하시오. 이거 문제가 다 나와 있지 않나. 그런데 자 보세요. 어르신 말벗 3월 19일 1월 21일 어떻게 찍어? 자,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서 뭐 더 하는 게 있나요? 봉사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늘 요양원의 봉사 내역을 조회하는 하늘 요양원 조회 쿼리를 작성하시오. 봉사 내역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표시하시오. 봉사 내역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했어. 기간 코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다른 문제가 없는데.
얘는요,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풀어졌나? 정답. 문제에서, 어, 하늘 요양원 조의 커리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하늘 요양원 조의 커리를 디자인 보기로 열었어요. 아, 아, 자, 자, 맞죠? 아이, 참. 제가 정신이 없네요. 자, 봉사기간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건이 있네요. 하늘 요양원의 봉사 내역을 조회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기관명이 하나 들어와서 실행을 했을 때 여기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 요양원에 해당하는 애들만 뽑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하늘 요양원 조건에다가 쓰고 실행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리 이름을 저장을 해서 하늘 요양원 조회라고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저는 4점 날렸네요. 그죠? 하늘 요양원의 봉사네요. 이렇게 하면 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크로스탭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봉사기간, 봉사내역, 재학생 테이블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 필요한 거 뭐야? 봉사기간, 봉사내역, 재학생 테이블 닫기. 그 다음에 크로스탭 커리니까 크로스탭 커리를 선택을 해주고, 지금 기관명이 행머리끝, 행 레이블로 왔잖아요. 그쵸? 엑셀의 피벗 테이블이랑 똑같습니다. 기관명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크로스탭에 행머리글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과가 왔네요. 그쵸? 학과가 열 레이블로 들어오고, 얘는 열 머리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값으로 따져야 될 게 어떤 거예요? 봉사 횟수 조회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봉사 횟수는 봉사 코드 필드를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봉사 코드를 집어넣을 때 얘를 값으로 따지는 거예요. 값. 그런데 봉사 코드를 일단 이렇게 넣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묶는 방법에서 합계를 하든 개수를 하든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개수.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횟수를 세는 거니까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1313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광경영과 국제통상과. 그쵸?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뭐가 더 있어요? 총 횟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봉사 횟수를 더하는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총 횟수라는 필드를 만들어서 행머리글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봉사 코드를 집어넣을 때 얘를요 행머리글로 집어넣는 거예요. 행머리글. 그런데 얘는 지금 이 횟수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묶는 방법에 합계로 해보세요. 합계. 실행. 이건 봉사 코드의 이 합계가, 봉사 코드가 다 더해지는 거네요. 합계가 아니고 개수를 해야겠네요. 개수. 실행. 그러면 이렇게 뿅 더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크로스탭 커리는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이거 해서 실행해보고 저거 해서 실행해보고 이렇게 저 모양대로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우리는 봉사 코드의 개수 1을 집어넣었는데 얘의 필드명이 총 횟수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앞에다가 총 횟수 땡땡이라고 쓰면 되죠? 총 횟수 땡땡 엔터.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총 횟수 84684 이렇게 나오고 꿈나래 복지관부터 희망 복지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또 이번 문제도 맞춘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저장을 해서 봉사 횟수 조회라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7점이네요. 2번도 7점이고 7점, 7점, 7점이네요. 자, 학과별로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의 총 인원수와 총 시수를 조회하는 학과별 봉사 현황 커리를 작성하시오. 만들기 커리 디자인에 필요한 게 봉사 내역과 재학생. 닫기. 커리는요, 오히려 쉬워요. 앞에 문제보다. 그래서 학과가 필요하고요. 학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봉사 학생 수를 문제를 보니까 학번을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학번 갖고 오고, 총시수. 시수는 시수를 갖고 오면 되겠네요. 시수. 그죠? 시수를 갖고 오되, 얘를 실행을 하면 요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강경영학까지 같이 묶어, 학번이 같으면 같이 묶어, 그리고 네, 같은 학번이네요. 그쵸? 그리고 시수는 더해줘. 이거니까 우리는 시그마, 요약을 누르면 되죠? 요약을 눌러서 같은 것끼리 묶어주고, 학번도 같은 거 묶어주고, 시수만 뭐 하면 돼요? 더해줘야 되니까 합계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강강경영과 회계학과, 실수의 합계. 여기서 더 합쳐지나요? 국제통상과, 학번, 얘네는 다른 친구들이 같이 했는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봉사학생 수. 학번을 기준으로 얘는 개수로 바꿔줘야겠네요. 그쵸? 얘네들이 더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묶는 방법에 개수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야 되니까 실행. 그러면 8, 10, 6, 6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학번의 개수, 실수의 합계가 아니라 봉사학생 수, 총시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필드 명만 봉사학생 수 땡땡, 그 다음에 얘도 총시수 땡땡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같으면 우리는 제대로 문제를 푼 거죠. 커리 이름만 학과별 봉사 현황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4번 커리는요, 봉사 현황 커리를 이용해서 딱 봐도 매개변수 커리네요. 그쵸? 학과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고 경영이라고 넣었을 때 해당 학과의 봉사 현황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학과 현황 생성 커리를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이 커리를 실행했을 때 조회학과 봉사 현황이라는 테이블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만든 커리를 학과 현황 생성 커리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요, 뭘 가지고? 봉사 현황 커리를 이용해서 학과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고, 봉사 현황 커리를 이용해서 봉사 현황 커리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요, 디자인북이 여기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해보니까 봉사 날짜, 그러면요,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 커리로 뭐 필요하다고요? 봉사 현황을 갖고 옵시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애들만 불러와야죠. 그쵸? 결과로 갖고 올 봉사 날짜가 필요하고, 봉사 날짜가 필요하고요. 봉사 날짜. 그 다음에 기간명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시수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학번 더블 클릭. 이름 더블 클릭. 봉사 내용 더블 클릭. 그죠? 요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했을 때 요거에 해당하는 애들이 오는데 우리는 경영이 들어가는 애들만 어디에? 조회할 학과명에 경영이 들어가는 애들만 보여지는데, 학과명에 어떻게 되는 거야? 학과명을 갖고 오되 얘는 조건만 경영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요?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 대괄호를 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는 앞뒤로 별을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쵸? like, 그 다음에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끝으로 가서 큰 따옴표, 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문자열이니까 뭘 해줘야 돼요? 연결연산자를 써줘야죠? 이렇게 쓰고 별별을 물음 안에 별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행을 했을 때 얘는 표시가 안 돼야 되니까 언체크를 하시고, 실행을 했을 때 경영이라고 썼을 때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24, 10월 22, 레코드 8개, 8개 이렇게 맞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더 해줘야 되냐면, 여기 테이블 만들기를 눌러서 이 커리를 실행했을 때 뭘로 저장한다고요?
조회, 학과, 봉사, 현황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실행을 했을 때 경영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라고 눌러야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커리를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뭘로? 학과, 현황, 생성, 커리로 저장을 해주시면 우리가 요 문제들을 다 풀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액세스는요 바뀐 게 없어요. 문제 형식의 유형들이 바뀐 건 없고 새로 생긴 것도 없고 순서만 3번에 2번, 3번 문제에서 3번 문제가 커리 문제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문제들은 다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별로 조금 익히시고 그리고 점수 70점 따는 연습만 하시면 우리가 쉽게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는 점수를 70점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B형도 한번 같이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